가을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윤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무엇이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것이 싫었을 뿐이다. 여보, 오늘 비 온다더니 정말 오네. 습관처럼 중얼거린 말이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7년 전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윤호는 64세였다. 은행에서 35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한 지도 벌써 4년이 흘렀다. 아내 순영이 암으로 투병할 때는 그래도 하루하루가 바빴다. 병원을 오가고 약을 챙기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흘러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고 혼자 보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었다. 가끔 아들이나 딸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뭔가 취미 생활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때요? 지난주 둘째, 딸 미영이의 말이었다. 취미 생활이라. 젊었을 때는 낚시도 좋아하고 등산도 다녔는데 이제는 혼자 하는 모든 일들이 허무하기만 했다. 윤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다. 침실 화장대 위에 놓인 은색 액자 속에서 춘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30년 전 딸의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순영아, 난 이제 더 이상 설렐 일도 행복할 일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되는 거겠지?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윤호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역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멘트가 귀에 들어왔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낭독 모임을 새로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윤호는 리모컨을 멈췄다. 싫어. 예전에 순영이 시집을 읽어주던 기억이 났다. 그녀는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참 좋아했다. 한번 가볼까? 그렇게 윤호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문화센터 2층 작은 강의실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윤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색한 일인지 몰랐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군요. 짧은 단발머리에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녀는 이곳의 진행자인 김 선생님이었다. 네, 그냥 한번 들어보려고요. 윤호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사람들은 각자 시집을 들고 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낭독했다. 어떤 이는 김소월의 시를, 어떤 이는 정지용의 시를 읽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일어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회색 카디건을 단정히 입고 있었다. 키는 작았지만 자세가 고닫고 눈에는 온화함과 동시에 어딘가 슬픈 빛이 스며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다. 나이에 비해 젊은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깊은 울림이 있었다. 늦은 계절에도 꽃은 핀다. 바람이 차가워도 향기는 남는다.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지 말자. 아직 오지 않은 봄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자. 혜정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퍼져나갔다. 윤호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떠난 뒤 7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울림이었다. 마치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시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혜정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윤호는 계속해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낡은 시집 몇 권이 놓여 있었고 그 시집들에는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모임이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윤호는 용기를 내어 혜정에게 다가갔다. 좋은 시네요. 누구 시인가요? 혜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윤호는 왜 그런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 네. 제가 쓴 시예요. 부끄럽지만 직접 쓰신 거군요. 정말 좋았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혜정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누군가 들어주니 더 따뜻하게 들리네요. 혼자 중얼거릴 때와는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네, 아마도요. 댁은요? 저도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끝났다. 윤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혜정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늦은 계절에도 꽃은 핀다라는 구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다음 주 화요일, 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베이지색 재킷을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왠지 기분이 좋아 보였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혜정은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시집을 읽고 있었다. 윤호는 지난주보다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일찍 나왔어요. 혜정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늘 연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색깔이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저도 그래요. 요즘은 아침에 일찍 잠이 깨서 여기 와서 책을 읽으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혼자 사세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윤호는 너무 사적인 것을 물어본 것 같아 당황했다. 하지만 혜정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아이들은 다 독립했어요. 댁은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를 7년 전에 아들, 딸 둘 있는데 다들 바쁘게 살고 있어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적은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따뜻한 정적이었다. 힘드셨겠어요. 혜정의 말이 윤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동안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좀 괜찮으시죠? 또는 시간이 약이에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혜정은 그냥 힘드셨겠어요라고 말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은. 저도 알아요. 그 마음. 그날 모임에서 혜정은 또 다른 시를 읽었다. 기억은 아프지만 그 아픔까지 사랑이었다. 혼자 남은 자리에서 나는 우리의 시간을 다시 쓰고 있다. 윤호는 그 시를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혜정의 시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난 뒤 윤호는 혜정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혜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카페는 문화센터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곳이었다.
나이 드신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는 곳이라 조용하고 아늑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어떤 차 드실래요? 저는 따뜻한 차면 뭐든 좋아요. 댁은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 지금은 차가 더 좋더라고요. 윤호가 둘 다 캐모마일 차를 주문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요. 처음에는 일기를 쓰는 것처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가 되더라고요.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을 시로 쓰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시를 읽는 것도 잘 못해요. 아내가 가끔 읽어주곤 했는데 부인분이 시를 좋아하셨나 보네요. 네. 특히 윤동주 시인의 별해는 밤을 참 좋아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도 그 시를 읽어달라고 하곤 했죠. 혜정의 눈이 촉촉해졌다. 아, 저도 그 시 좋아해요. 국민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부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맞아요. 순영이도 아내도 그 부분에서 항상 울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계속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시와 책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깊어졌다. 남편은 어떻게 실례가 안 된다면요. 혜정은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교통사고였어요. 퇴근길에 정말 갑작스럽게 그날 아침에 오늘 일찍 들어올게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 됐죠. 아, 전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있어요. 왜 그날 아침에 좀 더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으로 사랑해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덮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부부라면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사랑이었을 텐데. 혜정이 윤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댁은 어떠셨어요? 저희는 2년간 투병했어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순영이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호의 목소리가 메었다. 마지막에는 너무 아파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직도 가끔 꿈에 나와요. 건강했을 때의 모습으로. 깨면 너무 허무해요. 두 사람은 울다 웃다를 반복했다. 상처를 공유하는 순간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졌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몰랐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질 때까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떠나는 길에 윤호가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저도요. 혼자 삼키고 있던 말들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서. 그날부터 두 사람은 시 모임 후에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몇 주가 지나자 윤호와 혜정은 시 모임 외에도 자주 만나게 됐다. 혜정은 30년간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책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했고, 윤호는 은행에서 쌓은 사회 경험으로 세상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함께 걸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혜정이 말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면서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요즘은 시간이 금방 가요. 벤치에 앉아 쉬면서 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도 부인분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물론이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혜정 씨를 만나고 나서는 춘영이에 대한 기억도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죄책감은 많이 사라졌어요. 윤호 씨가 말해주신 것처럼 살아남은 건 벌이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하늘거리며 떨어졌다. 혜정의 어깨에 꽃잎 하나가 앉았는데 윤호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떼어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혜정 씨, 네, 저 요즘 마음이 이상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혜정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이기도 했다. 윤호 씨, 우리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보다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윤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순영아, 미안해. 그런데 혹시 내가 보내준 건 아닐까? 혜정이라는 사람을 내가 너무 외롭게 지내는 걸 보고 보내준 건 아닐까?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다. 윤호에게는 그것이 순영이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다. 몇 주 후, 윤호의 아들 정민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문화센터에 다니신다며요? 그래. 시낭독 모임에 나가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과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윤호는 당황했다. 누가 말했을까? 그게 어떻게 알았니? 동네가 좁잖아요. 김 아줌마가 엄마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요즘 어떤 여자분과 공원도 같이 다니고 카페도 다닌다고. 정민의 표정이 딱딱했다. 아버지, 지금은 그냥 친구로 지내세요. 괜히 복잡해져요. 동네 사람들도 수근거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7년이 지났는데 얼마 안 됐다고? 그래도요. 아버지 체면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사세요. 그날 밤 윤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혜정은 어떨까? 그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다음 날, 혜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윤호 씨,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난 혜정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딸아이가 어제 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사람들이 수근거린다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그리고 남편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내면서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호 씨,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요. 윤호는 찻잔을 꽉 쥐었다. 뜨거운 차가 손을 대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다. 혜정 씨, 정말 그게 당신 마음이에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이, 아니요. 윤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혜정 씨, 제게서 도망가지 말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쉬운 일이면 더 의미가 없겠죠. 혜정 씨, 우리 용기를 내봐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기적인데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세상의 시선과 자녀들의 반대,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 사이에서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행복할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봄이 깊어가는 5월의 어느 날, 윤호와 혜정은 조금 멀리 있는 수목원에 갔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아름다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철쭉과 진달래가 만개한 길을 걸으며 혜정이 조용히 말했다. 윤호 씨, 이렇게 걷다 보면 우리도 젊은 연인 같네요. 윤호가 웃었다. 아니요. 더 멋진 연인 같아요. 젊을 때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맞아요. 젊음은 지나가지만 지금 이 마음은 더 진짜인 것 같아요. 벤치에 앉아 쉬는데 멀리서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혜정이 부러운 듯 바라보자 윤호가 말했다. 우리도 손 잡을까요? 여기서요? 왜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윤호가 조심스럽게 혜정의 손을 잡았다. 혜정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이네요. 이런 기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호는 작은 꽃집에 들렀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예전에는 순영이를 위해, 이제는 혜정을 위해. 어떤 꽃을 찾으세요? 너무 화려하지 않고 따뜻한 느낌의. 데이지는 어떠세요?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윤호는 하얀 데이지 한 다발을 샀다. 집에 도착해서 그 꽃을 혜정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6월이 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주변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근거렸던 사람들도 두 사람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센터 김 선생님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두 분 보기 좋아요.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시 모임 사람들도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 낭독하는 시들이 더 깊은 감동을 주었다. 어느 날 윤호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오래된 보석상을 찾아가서 작은 반지를 하나 샀다. 화려하지 않은 단순한 은반지였다. 할아버지, 누구 드릴 거예요? 젊은 사장이 물었다. 아주 소중한 사람에게요. 결혼 반지인가요? 윤호는 잠시 망설였다. 결혼이라 이 나이에 그런 것을 생각해도 되는 걸까? 약속 반지라고 해야겠네요. 남은 시간을 함께 하자는. 그날 밤 윤호는 혜정에게 전화했다. 내일 시간 있어요? 특별한 곳에 가고 싶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문화센터 근처 공원에 갔다. 벚꽃은 이미 져버렸지만 실록이 우거진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처음 손을 잡았던 벤치에 다시 앉은 윤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혜정 씨, 저 좀 이상한 얘기해도 될까요? 무슨? 이 나이에 결혼 같은 걸 생각해보고 있어요. 혜정의 눈이 커졌다. 결혼요? 꼭 결혼이 아니어도 그냥 남은 날들을 함께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이 있고 밤에 잠들 때도 당신이 있는 그런 일상이요. 윤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다른 건 몰라도 남은 날은 함께 걸어주실래요? 상자 안에는 단순하지만 예쁜 은반지가 들어 있었다.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호 씨,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돼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들어주세요. 혜정은 한참을 반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저도, 저도 그런 일상을 꿈꿔봤어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혜정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딱 맞는 사이즈였다. 어떻게 사이즈를 아셨어요? 지난번에 손잡을 때 몰래 재어뒀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60대의 사랑이 이렇게 설렐 줄 누가 알았을까? 반지를 끼고 난 후 혜정과 윤호는 더욱 당당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혜정의 딸 수진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온 수진은 혜정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엄마, 요즘 되게 젊어 보이세요. 그래? 네.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그리고 웃는 일이 많아지신 것 같고. 혜정은 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수진아, 엄마가 윤호 아저씨랑 만나는 거 정말 싫어?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엄마를 보니까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네.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엄마가 계속 슬퍼하는 걸 원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수지는 윤호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한편 윤호의 아들 정민도 변화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친구들로부터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정민아, 내 아버지 요즘 정말 달라지셨더라. 예전에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하시더니 요즘은 밝아지시고. 그래요? 응. 그 여자분이 참 좋은 분인가 봐. 내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 정민은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다. 아버지, 저 사과하러 왔어요. 뭘?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아버지가 행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윤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민아, 그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7월 어느 토요일 윤호와 혜정은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다. 윤호의 딸 미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혜정 이모, 아버지가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이모, 덕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아저씨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혜정의 아들 준호가 윤호에게 말했다. 아저씨,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봐요. 그날 저녁 식사는 두 가족이 함께 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같이 사세요? 윤호의 손자 지훈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어른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수도 있지. 지훈아, 좋겠다. 할머니도 생기고.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8월부터 윤호와 혜정은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혜정이 윤호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다. 이 컵들은 어디에 두면 될까요? 아, 거기 선반에. 아니, 당신이 편한 곳에 두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만의 리듬이 생겼다. 아침에는 윤호가 먼저 일어나서 차를 끓이고 혜정은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다. 오늘 시 모임에서 새로운 분이 오셨더라고요. 어떤 분? 70대 할아버지인데 부인분을 최근에 잃으셨대요. 우리를 보시더니 희망을 얻은 것 같다고. 그럼 다행이네요. 혜정은 윤호의 생활 패턴에 맞춰가려 노력했고 윤호도 혜정의 습관을 존중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혼자였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그 시간들. 윤호 씨, 정말 신기해요. 뭐가? 이 나이에 이런 일상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혼자 있을 때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저도 그래요. 이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가을이 왔다. 두 사람에게는 함께 맞는 첫 가을이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자 혜정이 제안했다.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멀지 않은 곳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가 좋을까요? 경주는 어때요? 가을 단풍도 보고 역사 유적지도 둘러보고. 그들의 첫 여행은 2박 3일 경주 여행이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보고 대릉원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신라 시대 사람들도 우리처럼 사랑했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사랑에는 시대도 나이도 상관없으니까. 안압지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혜정이 말했다. 윤호 씨, 고마워요. 갑자기 왜? 이런 일상을 선물해줘서. 혼자서는 절대 올 수 없었을 것 같은 곳들을 함께 와서. 그날 밤 호텔에서 윤호가 혜정을 위해 시를 읽어주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리다. 이 시는 이별 시인데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이별을 겪어봤기 때문에 만남의 소중함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추운 날씨에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었고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12월 어느 눈 내리는 날 혜정이 감기에 걸렸다. 윤호는 정성껏 간병했다.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밤새 곁에서 지켰다. 미안해요. 폐만 끼치네요. 무슨 소리예요. 이럴 때 서로 돌봐주는 게 가족이죠. 가족이라는 말에 혜정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말 그들은 가족이 되어 있었다. 혜정이 회복된 후 두 사람은 더욱 끈끈해졌다. 서로의 약한 모습까지 보고 난 후 사랑은 더 이상 설렘만이 아니라 깊은 신뢰가 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윤호는 혜정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혜정이 그동안 쓴 시들을 모아서 작은 시집을 만든 것이었다. 혜정 씨의 시집, 다시, 봄, 발간이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다. 세상에, 이걸 언제, 조금씩 모아뒀어요. 당신의 시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만 간직하기 아까웠거든요. 혜정은 눈물을 흘리며 시집을 읽었다. 자신이 쓴 시들이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집된 것을 보니 새로운 감동이 있었다. 윤호 씨도 시를 써보세요. 저는 그런 재능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가 돼요. 1년이 지나 다시 봄이 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작년에 처음 손을 잡았던 공원을 찾았다. 벌써 1년이네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벤치에 앉아 벚꽃이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혜정이 말했다. 윤호 씨, 저 요즘 새로운 시를 쓰고 있어요. 어떤? 우리 이야기요. 60대에 만난 사랑 이야기. 읽어 주실래요? 혜정이 수줍게 종이를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늦은 계절에 만난 사랑은 더 깊고 더 따뜻하다. 젊은 날의 뜨거운 불꽃이 아닌 겨울을 견딘 나무의 새순 같은 사랑. 잃어본 마음이기에 더 소중하고 기다려본 마음이기에 더 간절하다. 우리의 사랑은 늦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더 빛이 난다. 윤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우리 이야기 그대로네요. 그때 한 젊은 커플이 그들 옆을 지나가며 수근거렸다. 저 나이에도 연애를 하네. 예전 같았으면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윤호가 혜정의 손을 꽉 잡았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다. 윤호와 혜정은 정식으로 재혼을 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에는 두 사람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시 모임 사람들이 참석했다. 혜정의 시집 다시 봄은 출판사를 통해 정식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황혼기를 맞은 독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윤호도 혜정의 영향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시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봄날 문화센터 시 모임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낭독을 했다. 혜정,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윤호, 기다림 끝에 찾아온 선물이다. 혜정,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듯이. 윤호, 늦게 만난 사랑이 더 깊다. 함께 우리의 인생은 다시 봄이 되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두 분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남편을 잃고 5년째 혼자 사는데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윤호와 혜정은 자신들의 사랑이 더욱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손을 잡고 걷는 그 그림자는 마치 젊은 연인의 것처럼 보였다. 혜정 씨, 우리 나이가 몇 살인지 기억나요? 글쎄요. 중요한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마음은 여전히 20대 같은데 20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여유와 깊이가 없었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함께 준비하면서 혜정이 말했다. 윤호 씨, 가끔 꿈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저도 그래요. 하지만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만들어낸 현실이죠. 그렇네요. 용기를 내길 잘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윤호가 혜정에게 말했다. 혜정 씨, 내일 또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함께 있으면 뭐든 재미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윤동주의 별에는 밤처럼 그들의 밤하늘에도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요? 두 사람은 이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늦게 피었지만 더 깊게 향기 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잃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이 있고 기다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소중함이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그들의 남은 날을 가장 빛나는 계절로 바꾸어 놓았다. 겨울을 견딘 나무의 새순이 돋듯이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자라났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포기하려던 마음에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다. 인생의 어느 계절에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늦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윤호와 혜정의 삶은 영원히 다시 봄이었다. 늦은 계절에도 꽃은 핀다. 우리의 사랑이 그 증거다.